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큐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백큐 게이지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백큐 게이지라는 거 자체의 용도가 사실은 진공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측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챔버 안에서도 진공을 굉장히 고진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진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진공대에 딱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이지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진공 게이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진공을 어쨌든 쓰고 압력을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다 진공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그 다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민프리패스라는 거 보이시죠? 민프리패스. 그동안에는 민프리패스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를 할 때 이 플라즈마 형성을 하기 쉬운 그런 조건을 만든다라는 이유에서 이 민프리패스라는 용어를 계속 언급을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용어 중에 파생 커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언급을 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압력을 낮게 유지를 하지만, 두 번째는 이 프로세스 프로파일을 컨트롤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챔버가 한번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챔버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챔버가 있고 위에 샤워헤드가 있고 밑에 이제 히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챔버에서 가스를 이렇게 흘릴 거잖아요. 가스를 이렇게 흘리는데, 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웨이퍼에 막질이 대포가 될 때 막질을 이렇게도 덮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 하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가스 그 반응 분자들이 이렇게 멀리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멀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멀리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멀리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가능하면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 하이 조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도 압력을 위로 올리는 거죠. 압력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플랫하게 만들거나 유니포미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될 때는 사실은 압력을 내리는 조건이 더 어울리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의 범위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지를 이렇게 센터 하이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 내지는 에지 쪽을 이렇게 약간 더 플랫하게 만드는 조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물리적인 방법 아니어도 이 가스 압력, 프로세스의 압력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센터 하이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증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부를 클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 외부에 클린할 때 웨이퍼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위에 이제 샤워헤드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챔버가 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이제 어쨌든 가스 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가스 입자들이 나와서 내부에 있는 이 벽면에 붙어 있는 이러한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과 반응을 해서 기화돼서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가스 분자들이 이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자꾸 이렇게 나가려다가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요 안에서 주로 이 센터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히터 있는 요 부분에서 주된 반응을 일으키겠죠. 세정을 위한, 아니면 클린을 위한 반응이 이 히터 위에 표면 여기 위에서 아마 주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본인들의 프로세스 레시피나 아니면은 클린 레시피 같은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프레셔 하이 조건, 로우 프레셔 조건, 하이 프레셔 조건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존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반응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린도 마찬가지다. 크린도 여기 센터에서 조금 더 반응을 높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외곽을 크린을 더 치중하고 싶다라는 거에 따라서 압력을 다르게 조절을 하고 다르게 세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당연히 압력 조절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게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범위 제어를 위해서도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제어, 이건 당연하겠지만
이 내부의 분자 밀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반응 속도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마 뭐 대포라고 하면 대포 레이시 떨어질 테고요. 반응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조금 압력이 낮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그 대신에 이 센터부에서와 뭐 에지부에서의 요 반응의 비율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성 때문에도 진공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내부에 챔버 안에 굉장히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챔버 밖으로 나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내부를 이제 진공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열이에요. 당연히 내부의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가스 밀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열 전달 매개체가 많이 없겠죠. 이 챔버 바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도 정도 되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되니까 물론 바디에 쿨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을 잡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열 전달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죠. 그 다음에 가스 공급 측면에서도 진공을 잡으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챔버 안에 내가 가스를 넣어야지 되는데 가스를 넣는 과정이 꼭 내가 밀어서 넣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밀어도 내부에서 빨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펌핑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공급장치 입장에서도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폭발 방지예요. 당연히 유해 물질이나 아니면은 뭐 폭발 반응성 가스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밀도가 낮기 때문에 뭐 폭발이 조금은 이제 폭발 방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은 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진공을 사용하는 이제 세 번째 이유라고 하면 이 불순물 제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수분 제거고요. 수분 제거에 당연히 압력이 낮아지면 기화되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수분 제거에 탁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게싱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웃게싱을 하기 위해서도 압력을 낮추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뭐 진공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를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열을 해봤고요. 뭐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적인 이유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안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불순물 제거, 뭐 요 정도로 한번 나누어봤어요. 그러면 진공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유입량, 그러니까 배기량을 픽스를 하고 유입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을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요만큼을 막았다라고 한번 볼게요. 요만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막아버리면 요로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가스가.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일정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유입량을 늘리는 거예요. 유입량을 늘리면 당연히 유입량이 올라갔으니까 챔버 내부의 압력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배기량은 픽스하고 유입량만 가지고도 챔버 내부의 압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유입량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겠다라고 할 때에 유입량은 이제 컨트롤 안 하고 배기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기량을 조절한다는 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를 정도를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 유입량을 조절을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기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공을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컨트롤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영역대의 진공도가 딱 됐으면 멈춰야지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영역대의 진공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진공 게이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 게이지의 이미지를 좀 모아왔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흔하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MKS사의 바라트론 게이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MKS사 제품을 보통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KS사 제품을 뭐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에 뭐 바라트론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스위치라는 단어도 들어가요. 프레셔 스위치.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사용되는 스위치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위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텐토르다 라는 거를 이제 딱 정해놨다 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텐토르로 이제 맞췄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텐토르 이상이 되면 얘가 인터락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정기적인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텐토르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스 공급도 멈추고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이제 따다닥 인터락이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스위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3토르로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면 3토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인터락들을 아마 띄우게 될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두 번째로 뭐 요런 게이지도 있고요. 뭐 스위치도 뭐 요런 스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게이지들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뭐 대충 보면 뭐 바라트론 게이지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뭐 스위치들도 물론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 게이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진공 게이지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있는 진공 게이지들의 종류의 원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볼 건 아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일부만 볼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진공도에 따른 게이지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게이지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만 해도 게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의 게이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이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진공도에 따라서 지금 위에 단위가 토르인데 지금 보시면 10의 3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3승까지 있죠. 그리고 그 진공도에 따라서 뭐 유튜브 게이지는 뭐 이 정도의 영역을 커버리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절대 뭐 그냥 표로 나와 있는 거지, 이건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여러 가지 게이지의 원리를 섞어서 다양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진공도에 따라서 게이지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만 우리는 알고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 보면 서미스터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서머커플이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 다이어프레임 게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피라니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펜딩 게이지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핫필라멘트 이오나이저 게이지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온 게이지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콜드 캐소드 이오나이저 게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오니제이션 게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줄여서 사실 뭐 CCIG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게이지 종류들이 있고 그 게이지 종류들에 따라서 진공도가 좀 나눠진다. 근데 여기서 보실 건 요거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요 이온 게이지에 따라서 이 이온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진공까지 커버를 하죠. 그래서 고진공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요 이온 게이지는 사실 되게 고진공을 측정을 할 때 사용이 된다. 요 정도만 보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피라니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라니 게이지는 가스 압력에 의한 필라멘트의 온도 변화를 전기 저항의 변화로 바꾸어 측정하는 게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메인이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필라멘트에 열을 가하고 이렇게 발열을 시켰을 때 당연히 공기 입자들, 뭐 예를 들어 분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필라멘트에서 발생되는 열 손실이 많을 거예요. 자꾸 애들이 뺏어갈 테니까 열을. 그때 전기적으로 저항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가지고 피스톤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때 이 위스톤 브릿지의 원리는 사실은 제가 MFC를 설명을 드릴 때 거의 뭐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FC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제가 올린 유튜브 중에 MFC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피스톤 브릿지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원리는 그거죠.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는 조건을 만들면 여기 R4라고 되어 있는 여기 저항을 읽을 수가 있다. 그 저항 값을 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필라멘트가 들어간대요. 필라멘트가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발열체가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그 발열체에 직접적으로 가스가 닿는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할 때에 반응성이 좋은 가스들을 하게 되면 필라멘트가 쉽게 오염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피라니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증착 공정이나 아니면 프로세스 가스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측정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라니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온 게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온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진공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인대요. 그리고 전자가 가스 분자와 충돌을 할 때 생기는 이온에 의한 전류량을 측정하는 게이지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핫 캐소드 뭐 이온 게이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콜드 캐소드 이온 게이지라는 게 있대요. 어쨌든 둘 다 이온 게이지라고 달려 있죠. 여기에 이 이온 게이지의 특성상 전자를 먼저 만들고 그 전자를 가속을 시켜서 가스 분자와 충돌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온의 양을 전류로 환산을 해서 리딩을 하는 거를 다 이온 게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핫 캐소드와 콜드 캐소드의 차이가 조금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필라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필라멘트인가 봐요. 어쨌든 필라멘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열전자 방출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생겼죠. 그 전자가 이 그리드라는 걸 따라서 그리드를 뺑뺑뺑 감아놨기 때문에 이 그리드라는 걸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가속을 하게 되고 그때 가속을 하다가 분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이온이 형성이 돼요. 그때 발생된 이온을 여기에 있는 이 그 캐소드 라인을 따라서 이온이 흡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온을 만들고 가속을 시키는데 얘는 처음에 열전자 방출 전자를 하나 만들어낼 때 그거를 이제 그 필라멘트를 이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콜드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온에 의한 전류량을 측정하는 건 같은데 이 전자를 방출시키는 방법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전압을 집어넣어서 내부에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와 분자를 충돌을 시켜서 이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온을 수집해서 전류계가 전류를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리딩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다. 뭐 요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콜드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라는 게 들어가네요. 필라멘트라는 거 특성상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게 올리고 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충격에 조금 약하고 뭐 요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온도를 너무 높이면 사실 온도를 높이는 게 불리한 공정들이 있겠죠. 아니 온도를 높여서 챔버 안에서 프로세스가 일어나야지 되는데 게이지 안에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건 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온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범위가 굉장히 고진공 영역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정확하다라기보다는 내가 완전히 풀 펌핑을 해놨는데 이 펌프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챔버를 풀 펌핑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성능이 유지가 되는지 뭐 요 정도를 그냥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쓰이는 게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몇 호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고진공에 들어왔구나 정도로 요런 정도로만 쓰이는 게이지가 사실은 이온 게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추측하는 용도 그 정도 추정하는 용도로만 쓰인다라고만 알고 한번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이어프레임 게이지예요. 다이어프레임 게이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지이기도 해요.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이 검은 선 있죠. 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검은 선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다이어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챔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챔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그러면 가스 분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압력이 여기가 올라가겠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다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와 전극과 전극 사이의 거리가 변화를 하겠죠. 이 변화하는 거를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요 변화를 리딩을 해서 이거를 다시 압력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프레임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스 분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막 모여있죠. 닿는 면적이 여기 전체로 닿지는 않죠. 지금 보면은 끽해봤자 닿는 게 이 다이어프레임까지예요. 다이어프레임까지만 닿다 보니까 사실 온도를 많이 놀리지 않아도 되고요. 높은 온도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어프레임까지만 닿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이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겟업 펌프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한다. 아니 어떤 측정기든 뭐 거리가 됐던 길이가 됐던 압력이 됐던 뭐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때 당연히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압력을 측정하는데도 분명히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이 기준 압력
이 기준 압력을 만들어주는 펌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펌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겟어 펌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펌프 이러면 뭔가 공기를 계속 빨아들여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펌프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화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기 중에 포집되어 있는 산소를 흡착을 해서 그러니까 화학작용에 의해서 흡착을 시킨다거나, 내부에 무슨 다공성 물질을 넣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포집을 해서 다시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흡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펌핑하는 펌프를 말해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으면 그냥 밀봉을 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집어넣고 밀봉을 하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완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얘가 특정한 양만큼만 기준 압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 압력과 그 다음에 여기 다이어프레임이 휘어지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공도가 높은 상태로 만드는데 그냥 쓰이는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흡착하는 펌프. 그래서 이런 펌프가 달려 있다 라는 거 정도고, 다이어프레임이 휘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거리 변화를 정전 용량으로 바꿔서 그에 의해서 출력되는 값을 우리가 압력으로 환산해서 리딩을 한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진공 게이지 3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하나는 피라니 게이지, 하나는 이오니제이션 게이지, 이온 게이지, 그리고 하나는 이 캐패시턴스 마노메터라고도 하고, 흔히 요즘에는 MKS의 바라트론이라는 단어가 원체 유명하니까 바라트론 게이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한데, 이거를 흔히 다이어프레임 게이지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피라니 게이지는 어쨌든 필라멘트에서 손실되는 온도를 전기 저항으로 바꿔서 측정하는 게이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챔버 안에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챔버 안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고지공공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때 전자를 방출시키고 전자를 가속을 시켜서 분자를 이온화 시키고, 이때 발생된 이온의 전류량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압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이지를 이제 이온 게이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프레임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프레임이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정전 용량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게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를 어쨌든 리딩을 하잖아요. 챔버에 그럼 어디에 게이지가 달려있냐? 챔버에 보통은 이렇게 포라인 쪽에, 챔버에 가까운 쪽에 보통은 이렇게 게이지가 달려있어요. 여기 스위치도 여기 달려있고요. 그래서 광범위 게이지도 있고, 하여튼 요런 쪽으로 이렇게 게이지 트리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이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게이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얼마인지 환산을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압력을 조절을 하려면 압력을 조절시킬 수 있는 이런 트로틀 밸브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가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게이지에서 읽은 값을 컨트롤러로 보내고, 프레셔 컨트롤러로 보내고, 그 값을 가지고 다시 환산을 해서 스로틀 밸브로 보내서 스로틀 밸브에서는 이 각도를 이제 조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우리가 압력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결선은 보통 게이지에서 여기로 연결되는 라인이 케이블이 하나가 존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러에서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와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블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스로틀 밸브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건 번외적인 건데, 이거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장단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컨트롤러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부품도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이제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는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히팅을 해야 되는 히팅 자켓이 감겨 있는 포라인을 히팅 자켓을 감겨 놓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때게 뭐 예를 들어서 히팅 자켓을 감아서 얘를 150도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에도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도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이때 그러면 컨트롤러가 페일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컨트롤러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소자들이 다양하게 열에 약한 소자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해 콘덴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 전해 콘덴서 이렇게 많이 보죠. 전해 콘덴서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전해 콘덴서 안에는 전해액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전해액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온도를 너무 높게 올려버리면 이 전해액의 증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죠. 전해액이 그러면 다 증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캐패시터가 뭐 자기 기능을 다 못하겠죠. 그러면 컨트롤러가 정상적인 워킹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아마 이 포라인 쪽의 온도를 높이는 이제 그러한 공정들, 포라인 쪽에 히팅을 하는 공정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일체형이 어울리는 부품은 아니다. 차라리 컨트롤러를 밖으로 빼는 게 낫다라는 이제 요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컨트롤러 페일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컨트롤러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할 때와 컨트롤러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설치를 해야 될 때 요게 이제 뭐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